한국의 농업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압도적인 기술력이 황무지 에티오피아의 기적을 선사했습니다. 불과 1년 전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자식들을 보며 어머니들은 절규했고 잘난 척하던 미국도 유엔도 등을 돌렸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농업연구원 세블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좌절하던 그의 눈에 들어온 건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피 흘린 에티오피아 강류부대의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아직 기억하고 있다면 떨리는 손으로 보낸 이메일, 그리고 20시간 만에 도착한 메시지. 70년 만에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오히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정확히 1년 뒤 전 세계가 에티오피아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한다. 도대체 그 1년 동안 한국인들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저는 세블레 하일레입니다.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 농업연구소에서 20년째 일하고 있죠. 박사님, 또 쓰러졌어요. 이번엔 어린아이들이 간호사가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난민 캠프로 달려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천막 바닥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만 47명이에요. 어제는 52명. 의료진의 말이 귀를 때렸어요. 하루 평균 300명. 그게 우리 지역의 일일 아사자수였습니다. 저는 쓰러진 아이들 사이를 지나가다 멈춰섰어요. 낯익은 얼굴이 보였거든요. 아디암? 제 딸이었습니다. 12살 제 딸 아디암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딸이 며칠 전부터 미열과 구토 증상을 보였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제 딸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디암, 아디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극심한 영양실조 증상이었죠. 의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세블레 박사, 이틀이 고비예요. 하지만 그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먹을 게 없으면 이틀도 버티기 힘들다는 걸.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20년간 농업을 연구했다는 제가, 박사 학위를 가진 제가, 제 딸 하나 먹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창고 문을 열었어요. 텅 빈 공간, 종자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내전과 가뭄, 우리는 모든 걸 잃었죠. 그때 동료가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지원이 오는 걸까?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철수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철수요? 3년째 아무 성과가 없잖습니까? 그 땅은 완전히 죽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유엔마저 우리를 포기한 겁니다. 밖으로 나가니 농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뼈만 남은 몰골이었죠. 박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년 농사는 올해도 이러는데. 한 노인이 무릎을 꿇었어요. 50년 농사를 지었는데 이런 땅은 처음입니다. 씨를 뿌려도 싹도 안 나요. 완전히 죽은 땅이에요. 맞았습니다. 우리 땅은 죽었어요. pH 4.2의 극도의 산성토, 염분 농도는 바닷물 수준, 유기물 함량 0.1%,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땅이었죠. 그날 밤, 저는 연구소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의 실패 보고서가 산더미였어요. 미국 농무부 지원 프로젝트 실패, 세계은행 종자 개량 사업 실패, 유럽연합 관계 시설 구축 실패, 모두가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 저는 서류를 쓸어버리려다 멈췄어요. 오래된 서류함 하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먼지를 털고 열어보니 낡은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거기엔 에티오피아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깃발, 태극기였습니다. 사진 뒤를 보니 메모가 있었어요. 1951년 한국 춘천, 강류 부대, 에티오피아가 한국전쟁에 파병한 부대였죠. 저는 급하게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1953년 휴전 직후 한국 정부가 보낸 편지를. 에티오피아의 숭고한 희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편지를 든 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났습니다. 한국도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선진국이 됐다고. 혹시.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어요. 한국농촌진흥청.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 귀하. 저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농업연구소의 세블레입니다. 70년 전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3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고 하루 300명이 죽습니다. 제 딸도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죽은 땅뿐입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제발 도와주십시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과연 70년 전의 인연이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메일을 보낸 다음 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세블레 박사님이신가요? 한국농촌진흥청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은. 메일 잘 받았습니다. 강류부대 이야기를 보고 저희도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저희 청장님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십니다. 에티오피아군이 구해준 분이시죠. 정말입니까? 네. 춘천 전투에서 포위됐을 때 강류부대가 목숨 걸고 구출 작전을 펼쳤다고 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도와드려야 합니다. 정말이신가요? 내일 바로 실무진을 파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70년 만에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죠. 우리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그들은 아직 모르니까요. 다음날 정부 청사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어느 한국? 농업부 장관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이 돕겠다고. 말도 안 돼. 탁자를 내리친 건 부장관이었습니다. 미국도 실패했어. 3년간 1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독일도 프랑스도 다 포기했는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들도 전쟁을 겪었고 그게 뭔 상관이야? 농업 기술은 과학이야. 케이팝이나 하는 나라가 무슨 농업 기술? 장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솔직히 창피하지도 않나? 선진국들도 못한 일을 한국에 부탁한다고?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소리쳤어요. 지금 사람이 죽어요. 아이들이. 제 딸도 쓰러졌다고요. 그래서 더 신중해야지. 또 실패하면. 국민들한테 뭐라고 할 건데? 저는 준비해온 사진을 꺼냈습니다. 1951년 강류 부대 사진. 이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에요. 남의 나라 전쟁에 목숨 걸고 싸운 분들. 장관이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253전투에서 121명 전사, 536명 부상. 에티오피아군 전체 사상률 40%. 제가 숫자를 읊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싸웠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그때 우리보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들이 뭔가 아는 게 있지 않을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한국 대사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당장 뵙고 싶다고. 한국 대사가? 1시간 후, 한국 대사관. 반갑습니다. 한국 대사가 우리를 맞았어요.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죠.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었는데 급하게 부르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녀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제 아버지입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 가슴에 단 훈장이 빛났죠. 춘천 전투 생존자이십니다. 에티오피아군 덕분에 살아남으셨죠. 대사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말씀하셨어요. 에티오피아 형제들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녀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의 공식 지원을 약속합니다. 농촌진흥청 최정예 팀이 내일 도착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땅은. 제가 망설이자 대사가 미소 지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pH 4.2. 염분 농도 해수 수준. 유기물 함량 제로. 어떻게 그걸? 이미 위성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가 가득했죠. 한국에도 이런 땅이 있었습니다. 서해안 간척지. 바다를 메운 땅이죠. 소금물에 절은 죽은 땅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한국 최대 곡창지대입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요? 그게 바로 한국이 가진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을 나눌 때가 됐죠. 장관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우리입니까? 대사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70년 전 에티오피아는 아무 대가 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입니다.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돕는 나라가 될 시간이에요. 한국 대사관을 나오면서 장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세블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알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의 병실에 갔어요. 여전히 의식이 없었죠. 작고 마른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디아마, 아빠가 희망을 찾았어. 이번엔 달라질 거야. 하지만 솔직히 두려웠어요. 또 실패하면 어쩌죠?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다음 날 공항, 한국에서 온 실무진은 단 3명이었습니다. 실망하셨나요? 40대 여성이 먼저 인사했어요. 저는 강혜원입니다. 농촌진흥청 불모지 계량팀장이죠. 강혜원. 그녀의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연구원 복장, 수수한 외모.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어요. 확신에 차 있었죠. 인원이 적어서 놀라셨죠? 하지만 충분합니다. 정부 청사회의실. 그녀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 농업 부활 프로젝트. 크린의 계획서가 떴어요. 3단계로 진행됩니다. 토양 개량, 종자 적응, 그리고 잠깐 부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토양 개량? 그 죽은 땅을? 미국도 포기한 땅을? 네, 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pH 4점이라고. 면부는 바닷물 수준이고 다른 관료가 비웃었어요. 혹시 마법이라도 쓰시나요? 아니면 K-팝처럼 춤추면 땅이 살아나나? 회의실에 조소가 퍼졌습니다. 강혜원은 침착했어요. 마법은 아닙니다. 과학이죠. 그녀가 작은 병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흙입니다. 한국 서해안 간척지 흙이죠. 30년 전 상태예요. 병을 열자 하얀 가루가 보였어요. 소금입니다. 순수한 소금. 식물은 절대 못 자라죠. 그리고 또 다른 병을 꺼냈어요. 이건 현재 그 땅의 흙입니다. 검은 흙이었어요. 촉촉하고 기름진 같은 땅입니다. 30년 차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떻게? 비밀은 이겁니다. 그녀가 3번째 병을 꺼냈어요. 작은 씨앗들이 들어있었죠. 통일벼 플러스. 극한 환경용 계량종입니다. 쌀이 뭔 상관이죠? 이 벼는 단순히 식량만 생산하지 않습니다. 땅을 살리죠. 그녀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뿌리가 2m 이상 내려가면서 토양을 개량합니다. 염분을 흡수하고 유기물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판타지 소설이네요. 부장관이 코웃음 쳤어요. 미안하지만 우린 동화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현실을 보세요. 그가 신문을 던졌습니다. 에티오피아 기아 사망자 100만 돌파. 국제사회 에티오피아 포기 선언. 이게 현실이에요. 우린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더 믿어보셔야 합니다. 강혜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실패하면 어쩝니까? 장관이 물었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장담할 수 있나요? 네. 단호한 대답에 모두가 놀랐어요. 왜 그렇게 확신하죠? 강혜원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메마른 땅에 서 있는 사람들. 10년 전 몽골입니다. 고비 사막 가장자리. 연 강수량 100mm. 다음 사진. 같은 장소. 하지만 푸른 벼가 가득했어요. 현재 모습입니다. 헥타르당 5톤 생산하죠. 또 다른 사진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모두 불가능하다던 곳들입니다. 하지만 우린 해냈죠. 왜 한국만 가능한 거죠? 외무부 차관이 물었어요. 한국도 불가능을 경험했으니까요. 강혜원이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어요. 1970년 한국. 보릿고개 시절이죠. 하루 한 끼도 못 먹던 시절. 다음 사진. 2024년 한국. 쌀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죠. 그녀가 우리를 둘러봤어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방법을 모를 뿐이죠. 그때 한 관료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서구 언론을 보셨나요? K-팝은 몰라도 K-농업은 판타지라고 조롱하던데요. 그들이 뭘 압니까? 강혜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프랑스가 50년간 아프리카에서 뭘 했죠? 착취만 했잖아요. 미국은 원조란 이름으로 종속시켰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우린 식민지였고 전쟁을 겪었고 굶주렸어요. 그래서 압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회의실이 고요했어요.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서구의 인정이 아이들을 살립니까? 그녀가 저를 봤어요. 세블레 박사님 딸이 쓰러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 어머니도 어릴 때 영양실조로 쓰러지셨어요. 1975년 한국에서요. 강혜원이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야윈 소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살아남으셨고 농업 연구자가 되셨죠. 그리고 저를 낳으셨고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제가 그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만약 승인한다면 얼마나 걸립니까? 첫 수확까지 6개월입니다. 6개월? 모두가 놀랐어요. 보통 농업 프로젝트는 최소 2년이었으니까. 불가능해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십니까? 강혜원이 물었어요.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세블레.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른 누군가의 딸이 죽겠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존심이 뭡니까? 애들이 죽는데. 긴 침묵. 마침내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좋아. 한 번만이야. 대신 그가 강혜원을 봤죠. 6개월 안에 성과가 없으면 즉시 철수야.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세블레. 네, 장관님. 모든 책임은 자네가 지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혜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따님 병원에 가봐도 될까요? 네. 씨앗만 심는 게 아니라 희망도 심어야죠. 그날 저녁 우리는 병원에 갔습니다. 아디암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강혜원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죠? 통일벼 플러스 종자예요. 단 100g. 이걸로 기적을 만들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과연 100g의 씨앗이 3천만 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는 이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강혜원은 이미 논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요? 햇빛이 있을 때 봐야 정확해요. 그녀는 신기한 행동을 했어요. 신발과 양말을 벗더니 맨발로 논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워요. 위험합니다. 새벽인데도 땅의 온도는 35도가 넘었어요. 괜찮아요. 느껴야 하니까. 그녀는 천천히 논을 걸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흙을 비비고 냄새를 맡고 그리고 놀라운 행동을 했어요. 흙을 한 줌 집어 입에 넣은 겁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녀는 태연했어요. 맛을 봐야 해요. 독성이 있을 수도. 쓰네요. 염분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그녀가 흙을 뱉으며 말했어요. 철맛도 나요. 산성이 심하군요. 미친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죠. 근데 이상해요. 뭐가요? 죽은 흙이 아니에요. 잠들어 있을 뿐이죠. 그녀가 더 깊이 팠어요. 50cm, 1m. 여기 보세요. 흙 색깔이 달랐어요. 위는 하얗고 아래는 붉었죠. 염분은 표층에만 있어요. 침토는 살아있네요. 그게 무슨 의미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8시간 동안 논을 조사했어요.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물 한 모금 없이. 괜찮으세요? 네. 이 정도는 약해요. 해가 질 무렵 그녀는 수첩을 꺼냈어요. 빼곡히 뭔가를 적기 시작했죠. 지도를 그리고 숫자를 쓰고 도표를 만들고. 뭘 쓰시는 거예요? 처방전이요. 처방전? 땅도 아픈 환자예요. 치료가 필요하죠. 그날 밤 그녀는 연구소에서 밤을 새웠어요. 현미경으로 흙을 보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벽 3시 제가 커피를 가져다 줬을 때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찾았어요. 뭐려? 이 땅을 살릴 방법. 그녀가 노트를 보여줬어요. 3단계 소생법. 첫째, 표토 제거가 아닌 중화. 둘째, 미생물 투입. 셋째, 통일벼 플러스. 맞아요. 하지만 그냥 심으면 안 돼요. 그녀가 이상한 걸 꺼냈어요. 까만 가루였죠. 이게 뭐죠? 비밀 병기예요. 한국 전통 농법의 핵심. 전통 농법? 수치예요. 참숯 가루.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수치로 뭘? 숯은 염분을 흡수해요. pH도 조절하고요.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지혜죠. 다음 날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모두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저 여자가 흙을 먹었다며? 미친 거 아냐? 동양 주술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강혜원은 개의치 않았어요. 묵묵히 일했죠. 첫 번째 작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논에 불을 지른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농부들이 소리쳤어요. 땅을 태우면 더 망가져.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어요. 마른 풀을 모아 태우고 재를 뿌리고. 보세요. 제가 염분을 중화시켜요. 그 다음은 더 이상했어요. 시커먼 물을 논에 부었거든요. 이건 또 뭐야? 미생물 배양액이에요. 땅을 살리는 유익균들이죠.
세균을 뿌린다고? 좋은 세균이에요. 한국 토양에서 가져온 3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얗던 땅이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죠. 색이 변하고 있어. 농부들이 웅성거렸어요. 맞아요. 땅이 반응하고 있어요. 강혜원이 흙을 만졌어요. 온도도 내려갔네요. 이제 심을 수 있어요. 벌써요?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녀가 종자 봉투를 열었어요. 황금색 씨앗들이 반짝였죠. 통일벼 플러스 10년 연구의 결정체예요. 뭐가 특별한가요? 일반 벼보다 뿌리가 3배 깊게 내려요. 염분 저항성은 10배. 그리고 그녀가 씨앗 하나를 들어 보였어요. 보세요. 크기가 크죠? 영양분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도록 파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특이했어요. 줄도 맞추지 않고 간격도 제각각. 이렇게 대충 심어도 돼요? 대충이 아니에요. 자연 상태를 흉내낸 거죠. 강혜원이 설명했어요. 획일적으로 심으면 한 번에 다 죽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살아남는 놈들이 있죠. 씨를 뿌리면서 그녀는 노래를 불렀어요. 한국 미녀 같았죠. 쌀 한 톨에 우주가 있고 씨앗 하나에 생명이 있네. 심는 이의 정성 따라 천배 만배 되돌아오리. 마을 아이들이 따라 불렀어요. 신기하게도 에티오피아 아이들이 한국 노래를. 일주일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싹이 났어요. 연두색 새싹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불가능해. 이 땅에서 농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눈을 비비며 확인했죠. 정말이야. 살아있어. 3일 만에? 보통은 2주는 걸리는데 강혜원이 새싹을 쓰다듬었어요. 강한 아이들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태어났으니까. 그날 저녁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아빠. 병실에서 아디암이 눈을 뜬 거예요. 아디암. 배고파요. 2주 만에 처음으로 한 마리 배고프다는 거였어요. 간호사가 놀라서 달려왔죠. 기적이에요. 회복 속도가. 저는 울면서 아이를 안았어요. 곧 밥 먹을 수 있어. 아빠가 농사 짓고 있어. 정말이에요? 응. 한국 이모가 도와주고 있어. 아디암이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를 거라고. 기적은 이미 시작됐다고. 싹이 튼 지 2주. 통일벼는 무서운 속도로 자랐습니다. 벌써 30cm야. 농부들이 매일 아침 논에 모였어요. 자로 키를 재면서 감탄했죠. 하루에 2cm씩 크고 있어. 이게 정말 벼가 맞아? 강혜원이 설명했어요. 통일벼 플러스는 성장 호르몬이 일반 벼의 3배예요. 극한 환경에서 빨리 자라도록 설계됐죠. 하지만 농부들의 걱정은 컸습니다. 너무 빨리 자라면 약하지 않나요? 줄기가 부러질 것 같은데. 그때였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초속 20m. 모래 폭풍이 몰려왔죠. 안 돼. 다 쓰러질 거야. 농부들이 논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강혜원이 막았어요. 기다려요. 미쳤어요? 다 죽는다고. 30분간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최악을 예상했죠. 하지만 서 있어. 통일벼는 꿋꿋이 서 있었어요. 잎은 찢어졌지만 줄기는 멀쩡했죠. 어떻게? 강혜원이 한 포기를 뽑아 보였어요. 보세요. 줄기 두께가 일반 벼의 2배예요. 그리고 뿌리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50cm 이상 내려가 있었어요. 깊이 뿌리 내렸으니 쓰러지지 않죠. 그날부터 마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따로 있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하늘이 노래졌어요. 안 좋은 징조야. 노인들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죠. 뭔가 온다. 다음 날 새벽 공포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웅웅웅. 메뚜기다. 하늘이 까맣게 변했어요.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 끝났어. 이번엔 정말 끝이야.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엔 풀 한 폭이 남지 않는다는 걸 모두 알았으니까요. 강혜원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이건 예상 못했네요. 메뚜기 구름이 논 위로 내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벼를 뒤덮었죠. 농부들은 울면서 주저앉았어요. 또 실패야. 역시 우린 안 되나 봐. 저도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디암에게 뭐라고 말하죠? 2시간 후 메뚜기 떼가 지나갔습니다. 가서 확인하기도 무서워. 하지만 용기를 내 논에 갔어요. 그리고 뭐야 이게? 통일벼가 서 있었습니다. 잎은 많이 먹혔지만 줄기는 멀쩡했어요. 30% 정도만 피해 입었네요. 강혜원이 피해를 조사했어요.
다른 작물은 전멸인데 어떻게? 통일벼 플러스는 잎에 실리카가 많아요. 메뚜기가 싫어하는 성분이죠. 그래서 덜 먹었다고? 네. 완전히 막을 순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했어요. 농부들이 환호했습니다. 살아남았어. 기적이야.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죠. 한 달째. 이번엔 극심한 폭염이 찾아왔어요.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땅은 쩍쩍 갈라졌고 물은 바닥났죠. 이번엔 정말 못 버틸 거야. 모두가 포기하려 했을 때 강혜원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지하수를 찾아야 해요. 지하수? 여기엔 없어요. 100m를 파도. 더 깊이 파야죠. 그녀는 한국에서 장비를 공수했어요. 지하수 탐사 장비였죠. 여기에요. 150m 아래 물이 있어요. 150m? 통일벼 뿌리가 닿을 수 있는 깊이예요. 믿기 힘들었지만 팠습니다. 그리고 정말 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죠. 뿌리가 물을 찾아갔어요. 통일벼 뿌리가 지하수까지 내려간 거예요. 2m가 넘는 깊이. 식물이 스스로 물을 찾은 거예요. 강혜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생명력이 이 정도라니. 2달째. 통일벼는 1m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땅 색깔이 변했어. 하얗던 소금 땅이 갈색으로 변한 거죠. 통일벼가 염분을 흡수했어요. 강혜원이 토양 검사를 했어요. 염분 농도가 절반으로 줄었네요. 벼가 땅을 고친다고? 네. 뿌리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토양을 개량해요. 3개월째. 이삭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이삭.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쌀이 열리는구나. 농부들이 이삭을 만지며 울었어요. 10년 만이야. 10년 만에 보는 벼 이삭. 하지만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었죠. 수확 한 달 전. 갑작스러운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달걀만 한 우박. 지붕을 뚫을 정도로 강력했어요. 안 돼.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이삭이 다 떨어질 거라고. 30분간의 폭격. 우박이 멈춘 후 논으로 달려갔어요. 기적이었습니다. 통일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우박을 피하듯이. 이삭이 무거워서 자연스럽게 숙였네요. 강혜원이 설명했어요. 피해가 거의 없어요. 10%도 안 돼. 농부들이 기뻐서 춤을 췄어요. 이 벼는 정말 신이 준 선물이야. 그날 밤 강혜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기적을 볼 시간이에요. 더 큰 기적이 있나요? 수확량이요. 아마 상상 이상일 거예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아세요? 1000년간 쉬었잖아요. 영양분이 가득해요. 그래서 통일벼 플러스가 그 영양분을 다 빨아들였어요. 이삭을 보세요. 팔뚝만 해요. 정말이었습니다. 이삭 하나가 보통 벼의 3배는 되어 보였어요. 수확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과연 얼마나 나올까? 정말 3천만 명을 먹일 수 있을까? 답은 곧 나올 거였습니다. 수확을 2주 앞둔 어느 날, 하늘이 불길하게 어두워졌습니다. 또 뭔가 온다. 농부들의 불안한 예감은 적중했어요. 쿠르르릉.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비가 아니었어요. 탁, 탁, 탁. 우박이다. 그것도 보통 우박이 아니었죠. 주먹만 한 얼음 덩어리가 폭격처럼 쏟아졌습니다. 대피해. 사람들이 뛰어다녔어요. 지붕이 뚫리고 창문이 깨졌죠. 논이 다 망가질 거야. 20분간의 폭격. 역대급 우박이었습니다. 우박이 멈춘 후 저는 논으로 달려갔어요. 최악을 예상하면서. 그런데 뭐야 이게?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통일벼가 마치 저를 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우박을 등으로 받아낸 자세였죠. 95%가 살아있어. 강혜원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통일벼 플러스의 줄기는 유연해요. 충격을 받으면 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죠. 그래도 이 정도 우박을 이삭이 무거워서 자연스럽게 보호 자세를 취한 거예요. 진화의 결과죠. 농부들이 감탄했습니다. 이 벼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어요. 3일 후 더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났더니 온 세상이 노랬어요. 메뚜기다. 이번엔 규모가 달랐습니다. 2억 마리. 하늘을 완전히 뒤덮었죠. 이번엔 진짜 끝이야. 지난번에 30% 피해를 봤는데 이번엔 메뚜기 구름이 논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검은 파도처럼 벼를 삼켰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가서 봐야겠어요. 강혜원이 먼저 나섰어요. 논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메뚜기들이 여전히 논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죠. 대부분이 논두렁에 앉아 있었습니다. 벼를 먹지 않고, 뭐지? 가까이 가서 보니 더 놀라웠어요. 메뚜기들이 축 늘어져 있었죠. 죽어가고 있어요. 강혜원이 메뚜기를 집어 들었어요. 통일벼 플러스의 방어 메커니즘이에요. 방어 메커니즘? 메뚜기가 공격하면 식물 호르몬을 분비해요. 메뚜기의 소화를 방해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먹다가 포기한 거예요? 네. 자연의 지혜죠. 피해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 미만. 기적이야. 2억 마리를 이겼어. 농부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강혜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왜 그러세요? 3대 재앙이라고 했죠?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또? 다음날 그녀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기온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전 10시, 45도, 정오, 50도, 오후 2시, 52도, 역대 최고 기온이에요. 기상청에서 경고가 났어요. 최소 일주일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땅이 쩍쩍 갈라졌어요. 물은 순식간에 증발했죠. 이번엔 정말 못 버텨. 사람도 못 버티는 날씨였어요. 하물며 식물은 이틀째 저는 논에 가볼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하지만 강혜원은 매일 나갔어요. 50도가 넘는 열기 속으로. 위험해요. 쓰러집니다. 괜찮아요. 확인해야 해요. 셋째 날, 그녀가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세블레 박사님, 빨리 와보세요. 설마, 다 죽었나요?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믿을 수 없어서 따라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통일벼가 살아있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었죠. 오히려 더 튼튼해 보여요. 어떻게 이럴 수가? 강혜원이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1m, 2m, 3m. 여기 보세요. 뿌리가 3m 이상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물이에요. 지하수를 찾았어요. 3m 아래 지하수를. 통일벼 플러스는 극한 상황에서 뿌리 성장 속도가 10배가 돼요. 놀라운 건 그뿐이 아니었어요. 잎을 만져보세요. 만져보니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자체 냉각 시스템이에요. 수분을 증발시켜 온도를 낮추죠. 일주일째 폭염이 끝났습니다. 피해 조사 결과 생존율 92%. 미쳤어. 50도에서 92%가 살았다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티그라이에 기적이 일어났대. 한국 벼가 3대 재앙을 모두 이겼대. 정부 관료들이 몰려왔어요. 언론도 왔죠.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기자가 물었어요. 강혜원이 대답했습니다. 통일벼는 원래 강한 품종이었어요. 한국이 가장 어려웠을 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는 플러스는 10년간 극한 환경에서 선별하고 개량한 결과예요. 몽골 사막, 카자흐스탄 초원, 이란 고원. 그녀가 벼를 쓰다듬었어요.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진화한 거죠. 마치 한국처럼. 한 농부가 물었어요. 그럼 이제 안전한 건가요? 네. 3대 재앙을 넘었으니 수확은 확실해요. 그날 밤, 마을에서 축제가 열렸어요. 10년 만의 축제였죠.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했어요. 희망의 노래를. 한국, 한국. 그들은 한국을 외쳤어요. 저는 강혜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3대 재앙이 올 걸 몰랐어요. 네. 하지만 준비했죠. 최악을 대비하면서 최선을 희망하는 거예요. 그녀가 하늘을 봤어요. 한국도 그랬어요. 전쟁, 가난, 자연재해, 모든 시련을 겪었죠. 그래서 통일벼가 강한 거군요. 네. 고통을 아는 씨앗이니까요. 수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기적을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과연 얼마나 수확할 수 있을까? 3천만 명을 살릴 수 있을까? 온 나라가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수확의 날, 새벽부터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오늘이야. 드디어 오늘이야. 사람들이 논으로 몰려들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황금빛 벼가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아름다워. 10년 만에 보는 풍경이었어요. 이장이 첫 벼를 베었습니다. 사각사각. 그 소리에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성스러운 의식 같았죠. 자, 시작합시다. 일제히 수확이 시작됐어요. 하나 둘, 하나 둘. 리듬에 맞춰 벼를 베었습니다. 10년 만인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나도 벼 한 단이 평소의 3배는 되는 것 같아. 정말이었어요.
벼 한 포기가 비정상적으로 무거웠습니다. 이삭을 봐. 팔뚝만 해. 보통 벼 이삭의 3배 크기였어요. 나달도 훨씬 굵었고요. 강혜원이 설명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자란 식물은 더 많은 영양분을 저장해요. 생존 본능이죠. 점심때가 되자 벤 벼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이게 다 우리가 기른 거야?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오후에는 탈곡이 시작됐습니다. 타닥타닥타닥. 나달이 떨어지는 소리가 음악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보통 벼 한 단에서 나오는 쌀의 2배가 나왔어요. 나달이 꽉 찼어. 쭉정이가 거의 없어. 저녁 무렵 첫 번째 가마니의 무게를 쟀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100kg? 뭐라고? 보통은 40kg이었거든요. 저울이 고장났나? 다시 재봤지만 똑같았어요. 100kg이 맞아.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대박이야. 기적이야.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죠. 일주일 후 모든 수확이 끝났습니다. 집계가 시작됐어요. 정부 관료들과 언론이 모두 모였죠.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농업부 통계관이 발표했어요. 티그라이 지역 통일벼 플러스 수확량.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헥타르당. 잠시 멈춘 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헥타르당 7.8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 누군가 물었죠.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0.78톤. 아닙니다. 7.8톤이 맞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우리 평균이 0.3톤인데? 2500% 증가입니다.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어요. 미쳤어. 25배라고? 말이 돼. 강혜원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땅은 1000년간 쉬었어요. 영양분이 축적됐죠. 통일벼 플러스가 그걸 다 흡수한 거예요. 그래도 25배는 한국도 비슷했어요. 통일벼 도입 후 수확량이 20배 늘었죠. 장관이 물었어요. 그럼 이 수확량으로 얼마나 먹일 수 있죠? 계산기를 두드리던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현재 경작 면적으로만 500만 명이 1년 먹을 수 있습니다. 500만? 만약 전체 농지에 확대하면 그가 다시 계산했어요. 3,500만 명입니다. 또 한 번 정적이 흘렸어요. 전 국민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네. 수출도 가능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농업부 직원이었죠.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실패만 했는데 전염되듯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디암을 생각하니 그날 밤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첫 수확쌀로 밥을 짓는 거였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밥이 익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10년 만에 맞는 냄새였어요. 밥 냄새다. 정말 우리 쌀로 지은 밥 냄새. 드디어 밥이 완성됐습니다. 하얀 쌀밥. 이장이 첫 숟가락을 떴어요. 떨리는 손으로 맛있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저도 한 숟가락 떴어요. 그리고 아디암에게 먹였죠. 어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이의 볼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2달 만에 10kg이 늘었죠. 학교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급식이 재개됐어요. 10년 만에 학교 급식이었어요. 아이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았습니다. 와, 쌀밥이다. 이게 진짜 밥이야? 빈 그릇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들 그릇을 싹싹 긁어먹었죠.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출석률이 95%를 넘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발표했죠. 작년엔 30%였는데 성적도 올랐어요. 평균 20점 상승. 배부른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 쌀을 사겠다는 곳이 나타났어요. 수단, 소말리아, 케냐. 주변국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죠. 에티오피아 쌀이 최고 품질이래. 가격도 2배를 준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원조받던 나라가 수출을 하다니. 강혜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라뇨? 땅이 완전히 회복되면 수확량은 더 늘어날 거예요. 10톤도 가능해요. 10톤. 그리고 이모작도 가능하고요.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우리는 기적을 거두었다. 아니, 기적이 아니다. 노력과 과학, 그리고 연대가 만든 결과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의지였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창밖을 보니 별이 가득했어요. 70년 전 한국 전장에서도 이런 별을 봤겠죠. 우리 할아버지들이
수확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부터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정말 헥타르당 7.8톤이 나왔다고요? 소말리아 농업부 장관이었어요. 네. 공식 인증받은 수치입니다. 우리도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이런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어요. 수단, 케냐, 우간다, 르완다. 일주일 후 아디스아바바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동아프리카 농업위기 대응 회의, 10개국 농업부 장관이 모였어요. 에티오피아가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케냐 장관이 먼저 말했죠. 티그라이보다 우리 땅이 더 좋은데 왜 못하겠어요?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소말리아 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왜 우리를 돕는 거죠? 뭘 바라는 거예요? 모두가 궁금해하던 질문이었죠. 강혜원이 대답했습니다. 70년 전 에티오피아가 우리를 도왔으니까요. 그것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조건 없는 도움이란 게 있을까요? 르완다 장관이 의심스럽게 물었죠. 그때 제가 일어났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증명이에요. 저는 70년 전 사진을 보여줬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었죠. 장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네요. 그럼요. 도움은 돌고 도니까요. 회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동아프리카 통일벼 프로젝트 출범, 10개국 공동 참여, 목표 5년 내 식량 자급 달성. 한 달 후 각국에서 연수생들이 왔어요.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티그라이의 기적을 우리 땅에서도. 강혜원과 저는 교육을 시작했어요. 첫째, 땅을 알아야 합니다. 강혜원이 흙을 집어 들었죠. 보세요. 색깔, 냄새, 맛, 모든 게 정보예요. 연수생들이 따라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진지해졌죠. 둘째, 식물과 대화하세요. 대화요? 네. 매일 보고, 만지고, 관찰하세요. 그들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3개월간의 교육. 연수생들은 열정적이었어요. 특히 소말리아에서 온 청년 하산이 눈에 띄었죠.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30년 농사를 지었는데 계속 실패했죠.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네. 꼭 성공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거예요. 연수가 끝나고 그들은 통일벼 종자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나라로.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케냐에서 헥타르당 6.5톤, 수단은 7.2톤, 소말리아도 5.8톤. 성공이었습니다. 모두가 성공했어요. 특히 하산의 편지가 감동적이었죠. 세블레 박사님, 강혜원 박사님,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30년 만에 풍작이래요. 이제 우리 마을 아이들도 배불리 먹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엔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울게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변화였으니까. 1년 후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쌀, 중동 수출 계약, 두바이의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었어요. 연간 10만 톤, 프리미엄 쌀로 판매됩니다. 일반 쌀보다 3배 비싸게요. 3배. 네. 기적의 쌀이라는 브랜드로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프리미엄 쌀을 수출하다니. 또 다른 소식. UN 세계식량기구에서 상을 준대요. 올해의 농업혁신상, 에티오피아와 한국 공동 수상. 시상식은 뉴욕에서 열렸어요. 저와 강혜원이 함께 무대에 섰죠. 이 상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상 소감을 말했어요. 70년 전 피를 흘린 선조들, 그리고 오늘도 땅을 일구는 모든 농부들의 것입니다. 강혜원도 덧붙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굶주림을 이겨낸 모든 이들의 승리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아프리카 연합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아프리카 식량 안보 프로젝트 54개국 전체가 참여하는 거대 프로젝트. 에티오피아가 주도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네. 성공 모델이잖아요. 꿈만 같았어요.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위치에. 그리고 한국에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 아프리카 농업기술센터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어디예요? 티그라이예요. 시작된 곳에서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2년 후 센터가 완공됐어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농업연구시설이었죠. 개소식 날 아프리카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곳에서 제3의 기적이 만들어질 겁니다. 에티오피아 총리가 선언했죠. 그리고 깜짝 손님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민입니다. 80대 노인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강류 부대에서 살아남은 참전용사예요.
그가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일기예요. 에티오피아 전우들 이야기가 가득하죠. 일기를 읽어주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951년 5월 15일, 에티오피아 형제들이 우리를 구했다. 목숨을 걸고 포위망을 뚫었다. 살아남으면 꼭 은혜를 갚으리라. 아버지는 평생 그 약속을 지키려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에티오피아를 위해 기도하셨죠.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야 아버지의 소원이 이뤄졌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한국이 없었다면 그때 아디암이 뛰어왔어요. 아빠, 저 합격했어요. 뭐해? 한국농업대학 장학생이요. 16세가 된 아디암. 이제는 건강한 소녀가 됐죠.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아프리카를 도울 거예요. 박정민 할아버지가 아이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꼭 훌륭한 사람이 되렴. 네, 할아버지처럼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축하 공연이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전통 춤과 한국 사물놀이가 함께했죠. 그리고 특별한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쌀 한 톨에 우주가 있고 씨앗 하나에 생명이 있네. 강혜원이 가르쳐준 그 노래.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됐어요. 공연이 끝나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할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우리가 씨앗을 뿌릴 차례라고. 센터 개소 1년 후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한국 농업 장학 프로그램.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었어요. 매년 100명의 청년을 한국에 보내는 거였죠. 일기 선발을 시작합니다. 경쟁률은 100대 1이 넘었어요. 전국에서 우수한 청년들이 몰렸죠. 그 중에는 특별한 지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메레드 타데세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강류 부대 출신이에요. 참전용사 후손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형제의 나라라고. 면접장은 뜨거웠습니다. 모두가 간절했으니까요. 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나요? 한국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었는지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3개월 후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어요. 아디암도 포함됐죠. 아빠, 됐어요. 딸을 안으며 눈물이 났어요. 4년 전 죽어가던 아이가 이제는 한국 유학생이 되다니. 출국 전날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강류부대 기념식. 에티오피아 참전용사협회가 주최했어요. 90세가 넘은 노병들이 왔죠. 젊은이들아. 한 노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위해 싸웠다. 이제 너희가 한국에서 배워와라.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위해 싸워라. 네. 100명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 대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70년 전 여러분의 선조들은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그녀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1953년 한국 정부가 쓴 편지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노병들은 눈물을 흘렸죠. 살아서 이날을 보다니. 다음 날 공항. 100명의 청년이 비행기에 올랐어요. 잘 다녀와. 열심히 공부해. 가족들이 손을 흔들었죠. 12시간 후 인천공항. 한국농촌진흥청 직원들이 마중 나왔어요. 환영합니다.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죠. 에티오피아 형제들을 환영합니다. 공항을 나서자 청년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우와, 빌딩이 정말 높아. 도로가 엄청 넓어. 하지만 더 놀란 건 다음 날이었죠. 농촌진흥청 연수원. 최첨단 시설이 가득했어요. 이게 다 농업연구시설이라고요? 네. 여러분이 4년간 공부할 곳이에요.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농업은 과학입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땅을 사랑하는 마음. 청년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실습 시간. 논에 들어간 청년들이 당황했죠. 여기도 기계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은 손으로 배워야 해요. 교수님이 시범을 보였어요. 모내기부터 시작했죠. 하나하나 정성껏 심어야 해요. 기계는 그 다음이죠. 에티오피아 청년들도 따라했어요. 처음엔 어설펐지만 곧 능숙해졌죠. 우리도 할 수 있어. 한 달 후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수입니다. 강혜원의 아버지였어요. 80대 노인이지만 정정했죠. 제가 젊었을 때 통일별을 처음 심었어요. 그가 옛날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때가 1972년 한국도 굶주리던 시절이었죠.
사진 속 젊은이들은 말랐어요. 에티오피아 청년들처럼.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디암에게 작은 선물을 줬어요. 이게 뭐예요? 50원짜리 동전이에요. 통일벼가 새겨져 있죠. 와, 이걸 보며 기억하세요. 작은 씨앗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2년 후, 청년들은 놀랍게 성장했죠. 이제 우리가 개발한 품종을 발표하겠습니다. 한국 교수와 에티오피아 학생들이 공동 연구한 결과였어요. 에티오피아 고원 특화 품종. 희망벼입니다. 통일벼를 더욱 개량한 품종이었죠. 고도 2000m 이상에서도 자라는 수확량은 헥타르당 8.5톤 예상됩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4년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 이제 여러분이 씨앗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장이 말했어요. 에티오피아에 가서 더 큰 기적을 만드세요. 네. 그들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어요. 에티오피아로 돌아온 청년들. 그들은 즉시 일을 시작했죠. 전국 각지로 흩어져 농민들을 교육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전파했고요. 1년 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에티오피아 쌀 생산량 전년 대비 300% 증가, 동아프리카 최대 쌀 수출국 등극. 이제 에티오피아는 남을 돕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더 특별한 일이 있었죠. 한국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에 초청합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와 후손 100명이 초대받았어요. 서울 전쟁기념관, 태극기와 에티오피아 국기가 나란히 걸렸죠. 한국 대통령이 직접 인사했어요. 70년 전 여러분의 희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형제입니다. 매달 수여식이 있었고 참전용사들은 영웅 대접을 받았죠. 그리고 깜짝 발표가 있었어요. 한국 에티오피아 형제의 길 조성, 양국을 잇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였죠. 농업, 교육, 문화 전 분야의 협력. 아디암이 무대에 올라 발표했어요. 이제는 농학 박사가 된 그녀. 70년 전 피로 맺은 인연이 이제는 희망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앞으로 우리는 함께 더 많은 나라를 도울 겁니다. 굶주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그날 밤, 한강, 불꽃놀이가 터졌어요. 에티오피아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이 함께 춤췄죠. 국경을 넘은 우정, 시간을 넘은 은혜. 그것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2025년 7월, 아디스아바바 국제농업연구센터. 오늘로 개소 1주년입니다.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아프리카 20개국에서 온 연수생들. 지난 1년간 우리는 5,000명을 교육했습니다. 제가 발표했죠. 이제 저는 센터 부소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 2만 명을 가르쳤죠.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아프리카 곳곳이 초록색으로 변해가는 모습. 현재 통일벼 재배 국가는 15개국. 수의 인구는 5천만 명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때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강혜원 박사님. 1년 만에 재회였어요. 이제는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진 그녀.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매일 여기 소식 들으며 행복했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선물이에요. 작은 병이었죠. 안에는 씨앗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신품종이에요. 평화벼라고 이름 지었죠. 평화벼. 전쟁으로 맺어진 인연이 평화로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씨앗의 여행. 강혜원이 연단에 섰어요. 씨앗은 여행을 합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죠. 바람을 타고, 물을 타고, 때론 사람을 따라. 스크린에 지도가 떴어요. 70년 전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희망의 씨앗을 심었죠. 그리고 50년 후 한국의 씨앗이 에티오피아로 왔습니다. 이제 그 씨앗은 아프리카 전체로 퍼졌어요. 그녀가 청중을 둘러봤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씨앗입니다. 연수생들의 눈이 반짝였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건가요? 한 청년이 손을 들었어요. 전 남미로 가고 싶어요. 그것도 우리 도움이 필요해요. 좋아요. 또 다른 청년이 말했죠. 전 동남아시아로 가겠어요. 중동도 있어요. 희망찬 목소리들이 이어졌어요. 그날 저녁 송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20개국 연수생들이 각자의 전통 음식을 준비했어요. 에티오피아 인제라, 케냐 우갈리, 한국 비빔밥.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예요. 누군가 건배를 제안했죠. 굶주림 없는 세상을 위하여.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아디암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센터 연구원이 된 그녀. 아빠, 저 다음 달에 파키스탄 가요. 파키스탄. 네. 그곳도 가뭄이 심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견했어요. 죽어가던 아이가 이제는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다니? 조심해서 다녀와. 그럼요. 전 아빠 딸이잖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실패담도 있었고, 성공담도 있었죠.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탄자니아에서 온 청년이 말했죠.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또 실패할 거라고. 그런데 첫 수학 때 다들 울었어요. 15년 만에 풍작이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밤새 이어졌어요. 새벽 2시. 모두가 떠나고 저와 강혜원만 남았어요. 후회 없으세요? 제가 물었죠. 뭐려? 인생을 여기에 바친 거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씨앗을 심는 사람은 그늘을 기대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죠? 나무가 자라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늘은 다음 세대가 누릴 거예요. 그녀가 창밖을 봤어요. 하지만 씨앗을 심는 기쁨만으로도 충분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씨앗을 심었고 이제 숲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일주일 후 저는 새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남수단에서 첫 수확, 소말리아 쌀 수출 시작, 우간다 식량 자급 달성. 매일 좋은 소식이 이어졌죠.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 UN 발표 동아프리카 기아 인구 60% 감소. 10년 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됐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시작된 기적, 70년을 돌아온 은혜, 씨앗이 만든 희망.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죠. 왜냐하면 씨앗은 계속 퍼지니까요. 바람을 타고, 물을 타고, 사람을 따라, 그리고 언젠가는 온 세상에 희망이 가득할 거예요. 굶주림이 사라진 세상. 그게 우리의 꿈이고 반드시 이룰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70년을 돌아온 기적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줌의 씨앗이 3천만 명을 살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맺어진 인연이 평화의 열매를 맺었죠. 가장 감동적인 건 이 이야기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작은 도움이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봤으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희망이 필요한 곳이 많으니까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